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첫 강의는 사례를 먼저 한번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례는 최근에 6월 14일 날 11시 40분 얼마 전이지요. 어, 직접 이제 절에 내담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 문서운이 있는지요? 이제 뭘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서운이 있는지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이제 유추를 해봤습니다. 어, 일단 여는 을사년이고 월은 이모월, 그리고 그날의 일지는 갑인일이어서 갑인일, 그리고 시는 11시 40분경에 와서 오시, 경오시, 그리고 40분이니까 기묘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주계를 살펴보면 갑인 자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간여지동으로 누가 뭐래도 주체성이 강한 내기를 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갑목은 내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체를 해서 뭔가를 끌고 가려는 그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월에 보면 월간에 임이 있죠. 편인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이 이분이 갖다 물어본 것이 문서운이 있는지요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뭘 하나 부동산 하나 또 장만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임이 오하우에 있어요. 오하우에 있으니까 임하고 그 오하고는 서로가 재물적인 임을 중심을 해보면 오하는 수익화하니까 재물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만일에 문서를 잡으면 돈이 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하는 간목에서 볼 때 보면 상관이죠. 상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일로 꾸미는 건다. 뭔가 일로 꾸며야 된다. 근데 저 멀리 봤더니 연에 보면 사화가 또 있잖아요. 치킨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에, 꾸미려고. 근데 그게 당체가 되는 것이 월에 이미 있는 거니까 뭔가를 문서를 지려고 뭔가 내한테 힘을 보태는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월은 그렇다 치면 신은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했더니 신이 경금이 평간이 또 떴어요. 만만찮네요. 그래서 경금만 보게 되면 좀 답답한 모양이 보이는데 사실 지지를 봤더니 오화가 딱 맞춰지고 있어요. 오화 상간이 경금을 그걸 해버려요. 그런데 지지를 살펴보면 인과 오가 합했잖아요. 또 오와 인이 합했잖아요. 월지, 일지, 시지가 모두 인오예요. 인오. 또 저 멀리 연지도 봐도 사화가 화죠. 화가 많다는 뜻이에요. 화는 뭡니까? 목으로 볼 때는 식신은 상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불덩어리 밖에서 지금 막 하고 싶은 욕망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 견제할 만한 경금을 불이 확 녹이는 격이다. 불 녹이고 나니까 경금이 사라지잖아요. 그랬더니 분에 우리가 조짐을 뜻하는 분에 뭐가 뜨세요? 정배가 딱 뜨세요. 정배가 큰 돈 아니죠. 작은 돈이 떴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것을 묘가 그걸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그 작은 돈도 급제 누가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다.
원래 급제는 돈 관계에서 급제는 도둑이에요, 도둑. 내 돈을 탈취하려고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미래시에 왔을 때.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예, 어쨌든 가빈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 오가 삼합을 이루는 술토가 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술토하고 묘하고 합치면 묘술 합화가 돼. 화. 그 전체적으로 보면 묘는 파살이지만 이 해결신으로 떴던 기장술로 보면 해결신 떴 술이 해결신인데 해결신이 인호술을 하면 이 술과 묘는 또 보니까 화가 돼요. 그래서 묘 파살도 그 술이 옴으로써 이걸 잠재워버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돈이 되게 만들어주잖아. 이게 뭐냐면 조그만 돈이라도 돈을 가질 수 있겠다. 어떤 재물을 취하면은 큰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월세도 따박따박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은 가능한데 큰 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되게 좀 떴다.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이제 그날은 뭐 다른 바쁜 일이 있어갖고 다른 상담 못 해드리고 네, 그 이름 다음번에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자 버렸을 때 지금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은 아마도 술이 해결되셨기 때문에 우리 올해 술월 음력 술월 양력으로 10월 11월 왜냐 윤달이 들었으니까 10월 11월에 아마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만큼 뭐 돈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작은 돈이라도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 말 이를 갖다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분의 72세 남자고요. 갑오생이고 연애 병자월이고 무오일주 그리고 병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주를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용신이 뭔가 어떤 해에 이 사람이 좋았는가 하고 다 봐야 됩니다. 자, 이때 키포인트가 항상 여름에 태어났는지 겨울에 태어났는지 먼저 보라고 그랬죠. 여름과 여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구를 갖다가 한번 보시라. 그 다음에 봄에 태어나거나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조구보다는 이런 읍부 서로 강약을 따지는 읍부 용신을 찾아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항상 머릿속에 두게 됩니다. 역시 이분도 땅을 우리 그림을 그리보면 이건 이제 물상법이에요. 그림을 그리보면 무토는 광활한 대지잖아요. 광활한 대지에 있는 그 대지가 이 본인의 마음이 광활한 대지예요. 이 광활한 대지인데 바야흐로 철은 뭔데다 겨울철이야. 겨울철에 대지니까 겨울철에 땅인데 언제냐? 때는 어디냐? 아침 새벽이요. 인시요. 춥잖아요. 춥단 말이에요. 추운데 다행히도 보면 주변에 화가 이렇게 밑에도 무오도 화가 있고 인호 합해서 화를 만들어내고 천간에 병도 있는데 간목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관이상색으로 나가고 있고 밑에도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관인상생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어, 아주 따뜻하다. 힘이만 넘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대지가 새벽은 춥지만은 그래서 이분한테는 목화가 필요한데 사주 전체가 목화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격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격이 좋아요.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목화 토 금수가 있는데 금이의 사주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등이 돼 있어요. 자기의 식상이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아, 전체 볼 때에는 예, 필요한 글자들은 다 있다. 겨울철 대지의 새벽은 춥기 때문에 예, 목화가 길로 보인단 말이야. 목화가 길로 보이고 옆에 있는 토금용을 지우겠습니다. 이건 다른 것들 갖고 있는 거를 제가 딱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 사람의 운을 살펴보니까 3대 운이 3대 운이야. 3대 운. 3대 운. 자, 여러분 혹시 보다가도 지난번 시간처럼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글자 같은 걸 얘기를 해주세요. 자, 지금 현재 72세에 미토운에 와 있어. 개미 미토운에 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원래가 아까 봤다시피 목화각이라고 토도 뭐 그런 대로 쓸만합니다. 그래서 사오미로 흘렀잖아요. 그동안에 앞에는 임묘진이에요. 목화옹을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목화인데 어릴 때부터 목화 30년, 30년, 목은 30년, 화운 30년 흘렀으니까 아니 좋은 운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용신 여기서 보면 용신이 목한데 용신이 뚜렷합니다. 또 힘도 있고 뚜렷합니다. 이렇게 용신이 뚜렷하다면 사회적 역량도 있다. 용신은 뭐라고요? 사회적 역량. 역량인데 여기서 용신이 뚜렷하다. 사주에. 그럼 그 사람은 사회적 역량이 있다. 나름대로의 그 사회에서는 상당한 어떤 희망과 그리고 힘도 있다. 재력이겠죠. 재력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토운이 왔으니까 지금도 괜찮다. 앞에 가면 개운 어떤 개운. 이 개운이 오게 되면 어? 개운은 무토하고의 상관에서 무게합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쁠 리가 없죠. 화가 됐죠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아주 왕성하게 잘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지오와 월간은 병화, 연간, 가보, 갑인, 시가 갑인이 다 기여하라 그랬죠. 관해상생하고 오화는 어쨌든 지지가 오한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애니어그램 심리로 살펴보게 되면 주가 일지가 뭐가 되어 있어요? 정인이잖아요. 정인. 정인 여러분 알지만 5번, 6번, 7번은 사고형이잖아요. 정인은 5번, 6번 정관, 7번 편제계에서 사고형. 그리고 정인은 사고형은 뭐냐면 모든 지식을 갖다 이렇게 에, 다 수집해서 이렇게 모읍니다. 많은 지식을 취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에,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그런 거는 없냐 봤더니 편인이 이렇게 떠 있어요. 편인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2, 3, 4 식신, 상관, 편인은 무슨 형? 감정형이잖아요. 그 다소 또 감정형도 좀 정관에 있고 전반적으로 할 때 오화가 밑에 정인이 있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사고형.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지지에 월지에 자가 있어요. 자수는 정제입니다. 정제. 정제는 무슨 형? 정제는 여러분 잘 아는 정제는 무슨 형? 의지형이에요. 의지형. 관리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에, 다른 사람 내 울타리를 치러놓고
내 울타리의 영역을 보호할 때 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걸 주력을 하는 것을 급제라고 그랬다. 급제, 비경급제라 했다면은 내부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정제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예 조직 내에서 아주 잘 융화를 잘 시키는 평화주의자가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요소가 머리 세 개나 있었다 이렇게 평안, 평안, 평안. 그러니까 그럼 이 성품 이번 성품 어떤 성품이냐 하면 매우 어떻게 보면 울타리를 지킬 때 급제로서 지키는 것보다는 평화주의자로 지키기도 하고 내부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 영역을 잘 지킨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자기 사업을 참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아주 왕성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직이 갈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또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선생님 같이 점심을 꼭 합니다. 점심을 하면서 이런저런 뭐 얘기도 나누고 자기 회사에 대한 얘기나 뭐 등등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지요. 그것을 참 그래서 모여주니까 그런 듣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자세하게 뭐 부동산을 뭘 취하려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문서로 있는 거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서원이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이 문서원이 정인과 편인이잖아요. 근데 원래 정인 편인은 이 사람은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편인운이고 그리고 어 기장술로 보기에는 술도 해결점이 와 있잖아요. 아 이분이 지금 취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른 그것은 수르로 해결되겠구나. 최소한도 올해는 을사병호정리 때는 화운이잖아요. 이 사람 화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취하겠다 해서 좋은 덕담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있는 정인이 사고형 30%, 정인이 30%, 예, 이 오화가 두 개는 있잖아요. 여기에도 있고 연과 일제했으니까 20%, 10%, 30%. 정제는 월지니까 뭐 하나만 해도 30%. 그래서 사고형 30%, 의지형 30%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평간까지 있으니까 평간도 30%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려 또 30%는 평간은 의지형이잖아요. 의지형이고 정제도 의지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지형이 60%예요. 정제 30%, 평간도 의지형이잖아요. 여기서 두 개 합치보면 정제 30%, 평간 하나, 둘, 셋, 60%. 그는 의지형이 60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60. 내게 자기 의지형이 강하다 말은 자기 자신을 아주 딱 지켜놓고 있지. 자기 바운다리에 그 틀을 딱 주고 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 이게 하나 이제 근데 최근 이분이 와서 몇 달 전에 몇 달 전이 아니지 한 두 달 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식사할 때 스님 잘 아시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딸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해가 올해 41살인데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뭐 아무런 뭐 그런 노력을 해도 요새 말하는 그 어떤 에, 그 인공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걸 해도 잘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어째 그래도 올해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주를 다 봤거든요. 보니까 이분 그 분이 이제 이 다음 분에 나옵니다. 자, 이게 그분 따님인데 을축, 기묘, 무신, 경신이사요.
자, 사주를 보면 무진이 있는데, 토는 물론 하나 둘 있지만, 점수가 적어요. 30집밖에 안 돼요. 나머지 식신이 20%, 여기 있는 뭐예요? 요거는 묘가 정관이잖아요. 여기 30%, 또 여기도 정관이 30, 40%. 그 40%하고 여기에 한 60%가 나의 힘을 빼거나 극하는 겁니다. 또 묘진은 합하면 잘 아시다시피 뭐가 돼요? 인묘진, 예, 목국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무진 자체가 좀 약하게 보이면 신약하게 보이면 신약. 자, 신약 사주다. 그럼 신약 사주면 뭐가 필요해요? 신약엔 원래는 신약은 영신이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돼, 화. 인성이 필요한데, 신약 영신이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이 없단 말이야.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없으면 할 수 없이 비급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토가 용신이라 그러면 희신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해놔서요. 토용신 이렇게 딱 무슨 말이겠죠? 토용신의 화 희신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수가 어, 수가 눈에 띄는 수는 없어. 뭐 숨은 수는 있어. 숨은 수는 시장간에 세 개나 있어서 드러난 수가 없다고 해서 무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비급을 용신을 하는데 올해가 을사운이니까 사화운은 화는 나를 갖다가 도와주도 좋잖아요. 그 토 나한테 힘을 주는 것은 토운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토를 용신으로 하는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화운이 오면 참 좋아요. 당연히 올해가 화운이잖아. 그리고 42살인데 이분이 간목운이에요. 간목운이 왔잖아요. 간목운이 오고 또 화운이 왔어요. 40운이 지금 현재 미토입니다. 미토. 현재는 미토입니다. 42시간에 미토운이고 미토는 나를 도와주는 토잖아요. 그게 토운의 무게는 오히려 정관의 개는 무게 합화가 되고 토운이에요. 토운이니까 기운이지요. 거기다가 토대운에 세운은 또 을사화운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다가 언제쯤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인공으로 하는 그런 그 수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몇 월 달에 하면 효과를 보겠을까 하길래 손님이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음력 4월이나 5월달 아니면은 음력 7월 에 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2달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며칠 전에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조용하게 스님 사실 오늘 우리 딸이 임신 4주가 됐대요. 이러더니 조용하게 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그래도 워낙 아직까지 임신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고 어쨌든 축하한다고. 여러분 보셨죠? 이걸 넘으면 이제 힘들어요. 이제는 아기가 없어요. 감목을 왔지만 내한테는 힘들어 보이고 값이 오잖아요. 그건 딱 41세 올해 딱 이렇게 운이 왔고. 근데 세운으로 보면 내년 병원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생기는 세운이 병원이 좋냐? 여기에 내년에 출생한 올해 임신을 했으니까 올해 4월에 임신을 했으니까 10달 있으면 내년 하면 봄에 아기가 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목이 용신이잖아. 아, 희신이잖아요. 화가 용신이잖아요. 근데 화가 봄에 태어나도 내년에는 뭡니까? 병원년이니까. 서로 목화가 결합을 하면 화가
생기니까 이분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겠다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주를 또 보고 또 이 사주하고 그때 이 봤던 아까 말했던 요거는 오주를 다시 살펴보면 오주에 오화가 이렇게 합이 쭉 보면 이 사주 자체가 화가 전개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래 사람이랑 화합하는 일들, 아래 사람이랑 화합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갑인을, 이거는 그날 그날 물은 사람으로 중심있잖아. 이걸 딸로 본다면, 이게 딸이라 한다면, 딸이 갑인으로 보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꽤 하나라고 가지고, 한 께 1.104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적용해보면, 이걸 딸로 본다면, 딸로 볼 때에는 뭐가 있어요? 요렇게 상관이 막 떴잖아요. 엄청난 상관이잖아요. 그 좋은, 기대하던, 이제, 예, 자식 운동이 합이 화합사가 전개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요 자세히 보면 알지만은, 이게세 기장술의 사화가 합이거든요. 올해가 사화가 합이 되는 해니까 화는 안목으로 볼 때 식신이잖아요. 여자로 본다면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 합이 됐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설명을 드리고 바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약간 눈이 내 상태가 저는 약간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강의를 갖다가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또 공유를 해야죠. 공유를 해서 책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맞나요? 아니네. 이 책이 아니네. 음, 책이 아니고 이게 책인가? 여기 책이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지난번에는 정, 어, 마지막에 을해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병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병 공부. 음. 자, 병화. 자, 오늘은 병화인데, 병화는 그야말로 밝음, 그리고 방사선처럼 막 옆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빛을 말하고 빠른 걸 말합니다. 병화는 빛이요, 광속으로 굉장히 빠른 걸 말한다.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성분이 굉장히 좀, 너무 뜨거울 때는 난폭하기까지 하고, 난폭하기까지 합니다. 폭발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하는 지지로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6가지가 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속성이 또 병하는 경금이 대입해 보면 경을 막 모이는 편간적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변에서 강압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수용되지 않으면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다. 강경한 성품이다 이거죠. 자, 이 병화와 관련된 천간 물상과 애니그램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물상으로 볼 때, 천간의 물상을 볼 때 병화는 꽃, 꽃과 같습니다. 꽃처럼 막 피어나는 꽃이다. 그리고 성취자다. 상간에 해당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 경금이 대입을 하게 되면 병화는 여기 보다시피 평가에 해당합니다. 두 개를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경금이 대입하면 평간이 되고 물상 대입하면 뭐 된다고? 상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취자고 한편으로는 중재자다. 인간이 에, 경금으로 보게 되면 중재자의 구분이 되고 물상으로 보게 되면 성취자의 3분이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에 병이 자를 만났으니까 정관이지요. 자, 12운성으로 정관, 정제는 태에 해당, 태. 예. 태가 뭡니까? 뱃속에 생하기 전에, 예, 생하기 전에 태, 머무는 거죠. 뱃속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모양은, 물상 모양은 호수를 비추는 달, 호수 위에 달이, 태양이 비추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십성을 분석을 해보면은, 병화 속성의 평간으로 요거는 경금이 되겠습니다. 의협심과 봉사정신이 강하다. 책도 여러분 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걸 참고를 하고, 또 자는 상간이기 때문에, 개수는 상간이기도 하면서 병화의 관계에서는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간적 정관이다. 그다음에 아주 말할 때 합리적으로 말을 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할 때 정말로 합리적이다. 말을 잘한다는 뜻이죠. 병자는 성품이 단순하다. 예, 지지가 좌우묘유가 있으면 성품이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지지가 인신사역에 있으면 중한 좀 되고 지지가 진술충돌에 있으면 성품이 복잡하다 그랬죠. 참고합니다. 병자는 성품이 단순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사려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를 그냥 주장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장을 할 때 나는 옳다, 정관이가 옳다 이러면서 옳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말을 한다. 병장은 마무리를 잘 짓는 용의주단 치밀함이 있고 남의 입장을 다 수용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돌봐줄 때는 의심이 가게 물불 가리지 않고 전심결교로 돌봐주는 단순함도 있지만 대개는 보면 남 잘 안 봐줘. 남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한다. 성격은 천성이 맑고 인자하다. 단정수리하고 팔방민이다. 남자는 처에 의지하고 소심하여 실패 시 좌절감이 커지고 여자는 남자의 유혹이 많은 편이다. 병자 참고하시고요. 정관은 충성가고 그리고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병자, 정관이 병자, 정해, 경호, 신사 4개가 있습니다. 4개. 장점은 전통을 중시하고 책임감이 뛰어나고 훌륭한 문제 해결사로 협력을 이끌어내고 능력이 있다. 친구나 공동체의 자기 신념에 친구나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 신념이 충실하다. 또 자기 혁신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구의 행동이 필요하므로 구분형의 중재 장점이 필요하다. 자기 혁신 방향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이 병장을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합리화시키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뭘 사기 쉬워요? 비난을 사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구분 유형인 평화주의자인 그 평간의 중재형을 닮을 필요가 있다. 장점입니다. 단점은 겁이 많아. 자기 혁신이 부족하다. 의심이 많다. 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정관의 경우에는 뭔가 모르게 모든 것을 합리화해야 되고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하는가? 이걸 어기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볼까? 조직이 나를 볼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회의적이고 안전하지 못하면 굉장히 반항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안 좋은 방향은 뭐냐면 3번 신경적 3번이 우리가 2, 3, 4잖아요. 성취가로서 일 중심의 성취가로서 경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그래서 이 에, 정관이 정관에 자기 합리하잖아요. 자기 합리하면서 동시에 상간의 그 성취가형 그걸 같이 동시에 집어넣게 되면 성취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경쟁에 집착하고 막 그래 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가중되겠어요. 그러면 스스로를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상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성공에 몰두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정관을 어떻게 해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기만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정관이 3번 유형의 나쁜 방향을 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에, 안 좋은 일을 갖다가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합니다. 아무튼 이 병자는 정관이 일지에 있어서 의관이 단정하고 공직에 맞습니다. 공무원이 좋다. 그런데 이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은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을 해야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뜻을 펼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 등 강경파 리더가 이 병자일주가 좋고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조직 폭력에도 같은 이런 두목 같은 사람이 선이 굵은 사람이죠. 자, 어쨌든 오행분수를 보면 병자일생은 만물을 밝히는 병화와 처음 길을 잉태하는 자수가 이상적인 조합이다. 만물을 밝혀야 되는데 처음이잖아요. 자는 잉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병자일주는 태가 있는 사람들은 태, 심의지지에 태가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배워야 해요. 배우는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병자가 좀 배움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다듬어지겠죠. 마음과 행동, 밝고 명랑한 사람이 있으나 속으로는 시름이 있다. 그래요. 마음과 행운, 정배와 병자는 전부 다 정관이고 태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린다. 급하나 뒤끝이 없다. 그래요. 또 넘어갑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살에 보면 관기, 관운이 좋고 오랫도록 관직을 가지며 문무이 개마다. 현대인으로서는 판사직 등 고위 행정직에 해당한다. 만약에 이런 사주 구성이 좋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어, 음양으로서 남명은 미인을 맞이하고 여자는 남자 유혹을 받고 싶다. 병자는 어, 딱 하늘에 뜨면 환하게 태양처럼 밝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자를 깔고 있잖아요. 자는 뭐예요? 정관인 남자성, 남편성을 깔고 있어요. 남자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얼굴이 확 튀어나오면서도 남자들에 대한 유혹이 자기 스스로가 남자에 대한 유혹을 가진다 하는 그런 경우도 되고 또 주변에 병자가 수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남자들이 병화를 우러러보면서 막 이렇게 다가오지요. 예. 그러면 내가 남자인데 인기가 있는가 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남자 유혹을 이렇게 받는 수가 또 생기는 겁니다. 또 양차란 개수가 양차는 나의 가문에 작용을 하는 살인인데 주로 외가 쪽에 그러니까 그 나쁜 일이 있어서 외가가 망하는 살 외삼촌이 홀로 된다든지 또 처가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처가가 망하는데 처남이 고독하게 산다든 이렇게 되는 것을 양차살이라고 이것은 일주론에서 병자가 이해가 합니다. 자, 요거는 음양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 지워야 되겠네요. 음양은 하나 지우고. 자, 이렇게 보고 개운을 위한 재음. 자, 혼인을 할 때 상대가
나이가 든 사람과 하면 불행을 감수할 수 있다. 예. 그 나이가 든 사람을, 뭐, 여자가 나이가 많이 든 사람과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하지만, 애초부터, 여자는, 여자가 병자일주를 한다면은, 나이가 많은 남자와 살면은 엄청나게, 기운받고, 남자는 목소리 힘이 있고, 우렁차고, 언변에 뛰어나,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애교가 있는 은행에 화려한 자태, 볼고래한 얼굴로 문 남성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 부치해서 이성을 잃고 불행을 자창을 저지 유념해야 되겠죠. 이 점에 유념하고 남 앞에 나서거나 뽐내려는 마음을 자제하고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 왜 남한테 나서거나 뽐내려 할까요? 병자잖아. 호숫가에 호숫가에 비친 태양이요. 얼마나 눈부셔. 자는 호수야. 호숫가에는 태양이에요. 눈부시게 빛 태양이니 뭐 그냥 뽐내려 가겠지. 누구한테 뭘 그걸 해. 남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는 습관을 고치고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잖아. 그런 마음의 습관을 좀 고치고 주변을 너무 의식하여 신경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내가 너무 도도하잖아. 병자니까. 그래서 나를 좀 낮추는 절수형. 그 다음에 명상의 부정감. 명상하게 되면 부정감도 있고 자해감도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부정감을 가지면 좋겠다. 뭐 요거는 다음에 명상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미타불 연불 정진하는 것도 좋겠다. 직업은 문학, 연예인, 대중 인기 직업, 자유. 아까지 앞에 세 개 설때 보면은 정관의 속성을 봤을 때는 뭐가 좋다 그랬어요? 요 케이스는 아, 공무원도 괜찮습니다. 무슨 공무원? 고위직, 고위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뭐 그런 검찰이나 검사나 판사 그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갑자기 생각난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적어볼까요? 어, 자, 정리, 예, 정리, 정리연, 그 다음에 계묘, 계묘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하기 병자잖아요. 병자, 병자일, 음, 병자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개, 사, 개사시. 자, 이렇게 돼서. 자, 사주가, 명식이, 이렇게 참고로 하는, 적은 생각이 갑자기 나서 봅니다. 자, 정리, 예, 한문으로 해놔야 그럴듯하죠. 예, 정리. 정리년, 정리년, 다음에 계묘월, 계묘, 계묘월, 그 다음에 병자, 병자일,
그 다음에 개사. 어. 자,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보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여명, 여자 여명이라 합시다. 자, 이분은 병자가 일조인데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주변에 개수가 양쪽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병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니그램에서 볼 때에 병자는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벌써 몇 점수면 정관이 몇 점입니까? 정관 우리가 5, 6, 7 할 때 5, 6, 6번 유형. 6번 유형이 몇 개예요? 30, 20, 30, 40점, 40%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묘니까, 요거는 뭐예요? 정인이잖아요. 정인. 정인이 30, 30점. 정인은 무슨 형? 어, 사고형 5번. 5번이 몇 점? 점수가 30%. 그러게 무려 생각하는 사고형이 몇 점이에요? 70점이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형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정당 40%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을 많이 가졌나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 조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뭘 가져야 돼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법규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사람이에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30%의 정인이 있단 말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엄청나게 뭘 해야 돼? 많은 어, 지식을 갖다가 막 가져야 돼.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만이 어떤 이 내가 살아가는데 규정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가 한정이 돼 있어. 생각이 한정. 털 속에 다 갇혔잖아. 중간에 다 갇혔잖아.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 자기 합리를 많이 하겠죠. 자기 많이 합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 자기 이분이 음식점을 예전에 했는데 자기가 2층집에 1층에서 살고 2층집에 자기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자기 집 앞에 안 버리고 다른 사람 집 앞에 가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걸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쓰레기를 내가 갖다 놓든지 그것도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분은 병자 또 전부 다 정관이 세 개나 빽도로 사기 때문에 바로 아침 탁 일어나서 계속 뒤집어 있다가 하루는 사장님 왜 쓰레기를 나무 집 앞에다 둬요? 내 집 앞에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 주인 아저씨가 엄청나게 기분 나빴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복을 했어. 마지막에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갈 때 임기가 만료가 누가 만료됐어요. 그 기간 만료가 됐을 때 임기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가 이 계약을 갖다 더 연장 안 해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듣고 필요 없고 그럼 원상복귀해라. 내가 쓴다. 내 딸이 와 쓴다. 이렇게 해갖고 원상복귀 다 해주고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럼 원인 때문에 못 하나까지 물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혼이 났어요.
네,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분이 지나치게 뭐가 많아요. 사고형이 지나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40%나 된 정관에 이게 병화를 뺑도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지 상대를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감정형으로서 상대가 공감을 했더라면 그 주인 아저씨한테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고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뭐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하네요. 조금 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눈이 좀 안 떠가지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한 10분 쉴게요.